한미 강력 대응에 다급해진 김여정이가 공식적으로 대화하자라고 제안했으며 김정은의 황당한 주장, 한바탕 전문가들이 난리가 난 그 본질이 무엇인지 소상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북한 김여정 자주권 강조하면서도 대화하자 공식 제안. 김여정이 담화를 통해 미국의 대화를 언급하기 전에 적대시 정책부터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미국과 대화에 대해 확실한 조건을 밝혔지만 군사 정찰 위성 발사 이후 미국의 입장에 유의했다고 언급하면서 이전과 다소 온도차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김여정이가 담화문을 발표했는데 굉장히 온순한 강력한 워딩보다는 대화에 초점을 맞춘 워딩입니다. 30일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김여정이 담화를 통해 나는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이 엄격히 존중되어야 할 유엔 안전보장리사회가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일부 세력들에 의해 주권 국가들의 자주권이 난폭하게 유린되고 극도의 이중 기준이 파렴치하게 적용되며 부정의와 강권이 난무하는 무법천지로 변질되고 있는 데 대하여 개탄하며 이를 단호히 규탄 배격한다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여정이는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의 강도적 요구에 따라 우리의 정찰 위성 발사와 관련하여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리사회 공개회의의 전 과정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주권적 권리들을 거부하는 일부 유엔 성원국들의 비합리적인 논고가 얼마나 박약하고 호의적이며 루츠한가를 자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여정이는 유엔 주재 미국 대표 토마스 그린필드가 론박할 여지가 없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우주 개발 권리를 불법으로 밀어붙일 만한 명분적인 근거가 부족한 데로부터 미국을 마치 현 상황의 희생자처럼 묘사하면서 저들의 의미 있는 대화 입장과 평화적 해결 노력을 구구이 설명한 데 대하여 유의하였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평화적 해결을 언급하면서도 한반도의 항공모함을 비롯한 전략 자산을 전개하는 데 대해서는 일부러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26일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함이 부산 해군작전사령부에 입항하는 등 지난해부터는 미국의 해군 및 공군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김여정이가 한미 동맹, 한미의 강력 대응에 다급한 나머지 대화를 주장한 것이다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여정은 토마스 그린필드는 미국의 무기들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겨냥하지 않았다고 장담하기에 앞서 평양으로부터 불과 500km에서 600km 떨어진 남조선의 항구들에 때없이 출몰하고 있는 전략적 목표들이 어디에서 왜 온 것인가를 명백히 해명해야 했을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김여정은 펜타곤 미국의 외교적 관여 입장과 대화 재개 노력이 조선반도 지역에 전개된 미 핵 항공모함과 핵 잠수함의 도발적인 군사활동과 어떤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에 대해 유엔 주재 자기 대표가 좀 더 논리 있게 변명할 수 있도록 방조해 주었어야 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여정은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미국의 량면적 입장과 행태야말로 강권과 전황의 극치인 이중 기준과 더불어 조선반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이 악성인자라며 앞에서는 대화 타령을 늘어놓고 뒤에서는 군사력을 휘두르는 것이 미국이 선호하는
힘을 통한 평화라면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같이 준비되어야 하며 특히 대결에 더 철저히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일관한 대미 입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여정은 계속해서 우리더러 조미 대화 재개의 시간과 우제를 정하라고 한 미국에 다시 한번 명백히 해둔다라며 주권 국가의 자주권은 그 어떤 경우에도 협상 의제로 될 수 없으며 그로 인해 우리가 미국과 마주 앉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주되는 위협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주권적 권리 행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를 해방하고 억압하려는 미국의 강권과 전횡으로부터 초래되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여정은 우리 국가의 주권적 권리에 속하는 모든 것을 키워나가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모든 유엔 성원국들이 향유하는 주권적 권리들을 앞으로도 계속 당당히 제한 없이 행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여정이 앞으로도 정찰 위성 발사를 비롯해 군사 행동을 이어갈 것이라는 뜻을 밝혔으나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의 미국 입장에 유의했고 대결뿐만 아니라 대화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한 점은 주목할 만한 대목입니다. 특히 공식적으로 대화하자라는 이 발언이 군사 정찰 위성 발사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나왔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한미 동맹과 한미일 군사 동맹의 강력한 군사적 대응에 김정은 정권, 김여정이가 다급하고 겁을 먹은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김여정이 담화에서 자신들의 대화의 조건을 명백하게 밝혔고 여전히 미국의 메시지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을 드러냈다는 점은 설사 조건부라고 하더라도 김여정이 대화의 여지는 열어두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것 아니냐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여정의 이러한 대화 제의는 그만큼 북한 내부 사정이 어떤지, 북한이 지금 어떤 최악의 상황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앞으로 한미 동맹의 군사훈련이 더 강화되고 한미일 군사훈련이 더 강화되면 계속해서 대화를 하자고 할 수밖에 없으며 윤석열 정부는 또 통일부는 이에 대해 대화 제의에 대해 받지 말아야 한다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북한 김정은이가 지금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어서 우리 전문가들이 발칵 뒤집어 벗습니다. 북한은 선전 매체들을 통해 정찰 위성을 통한 사진 촬영을 알리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위성 제재 논의에 대해 비난을 했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보도에서 북한의 정찰 위성 만리경 1호가 전날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해군기지,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 이집트 수에즈 운하를 촬영했으며 김정은이 보고를 받은 뒤 만족을 표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앞서서 위성 발사 이튿날인 22일에는 북한 김정은이가 괌 미군기지, 24일에는 우리나라 서울, 목포, 군산, 평택, 오산, 27일에는 미 버지니아주 노폭 해군기지, 뉴포트 뉴스 조선소, 백악관, 펜타곤에 이어 연일 위성 사진 촬영을 강조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진은 단 한 장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위성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북한은 위심을 불식시키려 상세한 촬영 일시와 포착 대상을 밝히기도 했지만 이것만으로 위성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김정은의 이러한 군사 정찰 위성이 보내온 사진, 이 황당한 주장이며 미국 전문가들도 김정은이가 오죽 다급하면
이 군사위성이 보내온 사진을 왜 연일 발표하겠나라며 그만큼 한미 동맹과 한미 연합훈련의 강력함에 김정은이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없으며 하다 사진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연일 충격적인 황당한 주장을 북한 김정은이가 연일 펼쳐가고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다급한 김여정이가 대화하자. 전문가들도 강조한 것처럼 윤석열 정부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 가야 합니다. 저의 WTR 내부 소식통도 북한 지금 현재 최악의 상황이다라고 주장하자 제보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김정은 정권의 최악의 식량난, 에너지난, 거기에다가 외환난까지 여기에 경제난은 거의 바닥을 치고 있죠. 어찌되었든 몇 년 만에 북괴 김여정이가 대화를 공식적으로 제안을 한 것은 그만큼 북한 내부가 매우 어렵다라는 반증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중국 공산당이 약 2600명에 해당하는 우리 탈북민들을 북한으로 강제 북송한 이후에 북한 국가보위성 사회안전부가 총동원돼서 지금 충격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라고 소식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아직까지 중국 감옥에 약 1000명 정도의 우리 탈북민들이 있다라는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자, 지금 현재 중국은 반간첩법을 제정을 하고 시행을 하고 있죠. 탈북민들의 가장 최악의 시대다. 탈북민들이 탈출하기 가장 어려운 최악의 시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북한 함경북도 국경에서 지뢰사고 계속 터져나오고 있으며 목숨을 건 탈북, 중국 공안이 해상에서 실탄 사격까지, 이 충격적인 소식의 본질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최근 함경북도 국경지역에서 북한을 탈출하는 탈북을 시도하던 주민들이 지뢰를 밟아 죽거나 다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데일리 NK 함경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께 함경북도 무산 국경 일대에서 지뢰 폭발로 두만강을 건너 탈북하려던 주민 5명이 사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데일리 NK는 전하고 있습니다. 일행이었던 이들은 한꺼번에 다 같이 움직이면 위험하다는 판단에 두 그룹으로 쪼개져서 강을 건너기를 시도했는데 양쪽 그룹 모두에서 지뢰 폭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당국은 주민들의 탈북을 막기 위해 지난 8월부터 북중 국경 일대에 지뢰를 매설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특히 강 폭이 좁아 주민들의 탈북 시도가 비교적 잦은 곳들에 상당히 조밀하게 북한 김정은 정권은 지뢰를 설치해 놓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설치된 지뢰는 매설된 지 오래돼 밟아도 폭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밟으면 무조건 폭발하기 때문에 탈북을 시도하는 주민들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입니다. 또 다른 함경북도 소식통은 무산에서는 지난 9월에도 주민 3명이 탈북을 시도하다 지뢰를 밟아 모두 그 자리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지뢰 폭발 당시 야밤에 두만강 쪽에서 폭발음이 나면서 시뻘건 불빛이 번쩍였다라며 시신은 수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였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강을 건너려던 이들은 지뢰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도강하려 했다라며 다들 절박하게 강을 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주요 탈북 경로에 지뢰를 매설하는 것은 물론 감시 카메라를 빼곡하게 설치해 북중 국경 지역에
경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난이 심화하면서 목숨을 걸고 탈북하려는 북한 주민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입니다. 소식통은 이번에 사고로 죽은 사람들도 남조선에 가려고 탈북한 게 아니라 중국에서 돈이나 벌어오려고 했던 일이라며 먹고 살기 위해 도강하다가 지뢰가 터져 죽음으로 이 땅에서 가루가 돼 장례도 못 치루었다라고 안타까움을 내비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당국도 지난 9월부터 북중 국경 지역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있어 북한 주민들이 도강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중국 공안에 의해 체포될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전언입니다. 소식통은 사지가 멀쩡한 사람들이 오죽하면 죽을 각오로 조국을 떠나려 했겠느냐라며 장사할 미천이라도 있으면 그나마 먹고 살 수 있지만 그마저도 없는 사람들은 죽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또 지뢰에 생명을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떠나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전에도 말씀을 해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북한 김정은이가 조영훈과 김여정을 태스크포스 책임자로 한 탈북민 사건에 대해서 얼마나 특명을 내렸습니까? 그리고 지금 북중 국경, 특히나 북한 국경은 그야말로 휴전선 같은 제2의 군사분계선이 됐다라는 게 이 북한 국경 경비대 R 소식통의 전원 아니겠습니까? 자, 저의 WTR 소식통이 전한 소식입니다. 정통산 감독 선생님께 알려드립니다. 얼마 전에 북한 탈북민으로 추정되는 일가족이 탄 2개의 배가 야밤에 신의주 앞바다로 갔다가 중국 해상 공안들이 쏜 실탄 사격에 기겁한 사건이 터져 나왔습니다. 당시에 두 가족, 한 가족은 4명, 다른 가족은 6명이 어디에서 출발한지는 모르겠지만 북한에 있는 평안북도 땡땡 지역에서 출발을 해서 중국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들이 탈북을 하려고 했는지 아니면 중국에서 장사를 하려고 했는지 그것은 정확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야밤에 북중 해상 국경을 통해 중국으로 들어가서 한 30분 정도 중국으로 이 밀항을 해가는 와중에 갑자기 중국 공안 해상 경비정이 쏜살같이 다가오더니 탐저둥, 서치라이트죠. 탐저둥을 비치면서 중국말로 북조선으로 돌아가라, 돌아가라. 또 북한말로 돌아가라, 돌아가라. 안 돌아가니까 당시에 중국 해상공안이 공포탄도 쏘지 않고 바로 총을 꺼내서 그 2배에 총알을 쐈다라는 게 연길 R 소식통의 소식입니다. 당시에 중국 해상공안이 돌아가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않자 실탄 사격을 한 이 충격적인 사건에 한바탕 조선족들도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 2배가 고장이 났는지 이유 없이 움직이지 않자 실탄을 쏜 중국 공안 경비정이 그 2배에 다가가서 공안들이 2배에 대한 수색을 했는데 그 배 안에서 갑자기 신음소리가 터지고 눈물소리가 터지고 한바탕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중국 공안이 쏜 총알에 맞아 희생자가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라고 연길 R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그전에도 중국 공안은 반간첩법을 시행을 하며 중국 해상 공안들에게 북조선 배가 다가와서 사진을 찍거나 또 북조선 배가 와서 밀항을 해서 해상에서 장사를 하면은 가차없이 실탄 사격을 하라라는 명령은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일가족
4명과 6명이 탄 이 배를 해상에서 실탄 사격으로 중국 공안이 쐈는데 신음소리가 난 걸로 보아 희생자가 났다는 것이 연길 R 소식통의 소식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중국 공안들이 그 2배에 올라서 샅샅이 수색을 하고 분명히 희생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중국 경비정으로 가더니 밧줄을 꺼내와서 그 북한 2배를 묶고 또한 북한 배에는 총을 둔 중국 공안을 지켜서게 하고 그 배 안에 있는 북한 사람들 못 나오게 딱 숨겨놓고 잠시 후 2배를 끌고 중국으로 체포해 갔는데 어느 지역으로 갔는지 모른다라는 게 연길의 R 소식통이 전해왔습니다. 그래서 연길에 있는 R 소식통이 심양에 있는 한족 공안 간부에게 선전하러 돈을 좀 주겠으니 이 소식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아봐 달라고 했더니 오늘 소식이 왔습니다. 지금 며칠 전에 중국 해상 공안에 의해 무참하게 실탄 사격을 받은 그 가족들은 평안북도 땡땡 지역에 있는 일가족들이 분명하며 탈북하려고 나온 것도 아니고 중국의 북중 국경에서 밀수하려고 나온 것도 아니고 그 2 가족은 어떻게 하든 밤에 고기잡이를 하기 위해 어떻게 하든 고기잡이를 하려고 나왔는데 밤이 깊어서 2 가족이 저녁을 먹으면서 술을 한잔하고 자고 있다가 배가 어찌어찌 하다 보니 중국 쪽으로 떠내려 갔는데 이게 한바탕 중국으로 밀양처럼 보여졌기 때문에 이런 충격 사태가 터졌다라고 심양에 있는 R 소식통이 전해왔습니다. 다행스러운 건 그 2 가족 중에 중국 공안에 의해 총알을 맞은 사람들은 있지만 크게 다치지 않았다라고 그거는 참 다행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들이 지금 조사 중에 있으며 중국 공안은 이들을 병치료를 해줬다며 자칫 잘못했으면 엄청난 대형 사고로 퍼질 수 있는 사고였다라고 R 소식통은 전해왔습니다. 여기서 또 다행인 것은 원래 북한은 일가족이 배에 올라서 조업을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2 가족은 이 간부로부터 가족들이 밤에 나가서 고기잡이를 할 수 있는 이 왁구, 그 허가증을 받은 것이 이 확인이 돼서 조만간 이 일가족들은 중국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에 북한으로 강제 추방시킬 것이다 라고 연길의 R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으로 강조하자면 지금 현재 중국 공안은 또 이 해상뿐이 아니라 육상에 있는 중국 공안들도 이제는 탈북민들 보면은 체포하고 감옥에 보내고 또 수색을 해서 탈북민들 감옥에 보내는 게 일상화됐으며 실제로 탈출에 성공해서 중국으로 뛰었다, 탈출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중국 간첩 이 시행 때문에 반간첩법 시행 때문에 중국 전역에 있는 CCTV 때문에 탈출에 성공하기는 매우 힘듭니다. 그리고 탈북민들에 대한 탈출 비용도 엄청나게 뛰어 올랐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대한민국에 태어나심을 감사하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